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알아보는 스포츠그램 시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은 또 하나의 올림픽,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지난 9일 개막돼서 10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 참가국과 참가 인원, 금메달 숫자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자, 한성윤 기자. 네. 이 올림픽과 패럴림픽 다른 점은 뭐고 같은 점은 또 뭔가요? 일단 똑같은 점은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된 열정이라고 하는 대회 구호가 평창올림픽에 이어서 패럴림픽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평창올림픽 시설이나 또 대회 운영 방식 같이 모든 것들이 올림픽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주최를 누가 하느냐인데 바로 올림픽은 유명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주관을 하고요. 패럴림픽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가 주관을 합니다. 오륜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지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지토스는 나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낯설긴 하지만 점점 친숙해지는 상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엠블렘 같은 경우도 약간 다르죠. 평창을 표현한 것인데 여기에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둘이 손을 맞잡고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로 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한 부분이고요. 마스코트 수호랑이 올림픽 때 굉장히 유명했죠. 그런데 수호랑이 지금 해변으로 휴가가 있는 그런 모습도 인터넷상에 나타나 있기도 한데 지금은 반다비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수호랑 대신에 더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패럴림픽이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패럴림픽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 유래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일단은 패럴림픽은 사실은 원래 퇴역 군인들의 모임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처럼 커졌는데요. 유래 같은 경우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반신 마비를 뜻하는 단어와 올림픽을 합친 것. 그러니까 대부분 하반신 마비자들을 위주로 올림픽에 출전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올림픽에 출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신 마비뿐만이 아니라 패러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나란히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올림픽과 동등한 그런 위치까지 격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다른 장소에서 펼쳐지기도 했었죠. 예, 서울올림픽 이전에는 대부분 다른 장소에서 펼쳐지다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같은 장소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서울올림픽은 서울 패럴림픽과 함께 굉장히 패럴림픽 역사의 중요한 대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1회 패럴림픽 대회가 열린 곳은 이탈리아 로마가 1960년부터인데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다른 장소에서 열렸어요. 미넨 올림픽이 유명한데 사실은 72년도 패럴림픽은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렸고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던 몬트리올 올림픽에 이어서 토론토에서 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 사상 가장 성공했다던 LA 올림픽 같은 경우도 패럴림픽만은 뉴욕에서 열렸거든요. 우리나라가 88년도에 동시에 개최를 하면서 패럴림픽의 역사가 바뀌었고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아지토스 같은 경우가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사실은 서울올림픽 휘장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이래저래 서울올림픽은 패럴림픽과 함께 장애인올림픽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메달도 장애인을 좀 배려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예,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올림픽에는 있는데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올림픽에 없는데 패럴림픽에 있는 것이 바로 점자고요. 점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점자 말고도 굉장히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배려가 세심한 배려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평창 패럴림픽 메달을 보면은요. 2018 평창이라고 하는 것이 점자로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사선 모양의 표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선이 아니라 수평무늬. 평등하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도 강조하기 위해서 수평무늬를 사용을 했고요. 또한 뒷면을 보면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심지어 구름까지 이런 것들을 촉각으로 형상화를 했다고 해요.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 평창의 자연을 시각장애인들도 그대로 느끼게끔 하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메달에도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달 이야기를 했으니까 평창 패럴림픽이 금메달에서 이제 사상 최다라고 하는데
이 장애인대회만의 특수한 규정이 있다면서요? 예, 먼저 말씀드리면 알파인 스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 먼저 내려오면 이기는 게 알파인 스키인데 네. 패럴림픽에선 조금 다릅니다. 먼저 내려왔다 하더라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가 좀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낮은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오면 1위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장애 등급까지 고려해서 순위를 합산을 하고요. 시각장애 선수는 가이드 러너와 함께 호흡을 합니다. 헤드셋을 끼고 앞에 나선 장애가 없는 선수의 지도에 따라서 같이 들어오는 것이고 입상을 하게 되면 가이드 러너도 같이 메달을 받습니다. 네.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썰매를 타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남녀 구분이 없이 장애 있는 선수는 모두 출전할 수 있어서 실제 노르웨이 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선수가 한 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6개 종목, 컬링을 비롯해서 6개 종목에서 모두 8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컬링의 경우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굉장히 큰 인기였는데 패럴림픽에서도 기대가 큰 종목이죠. 네, 평창 같은 경우에는 팀킴이라 그래서 모두 성이 김씨였죠. 네. 이번에는 5명의 성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벤져스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특성상 스위핑 동작은 없어요. 그래서 영미라고 하는 외침을 들을 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2경기 치러보니까 관중들이 모두 영미를 외치고 있어서 정말 또 하나의 영미 열풍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2연승 중입니다. 우리 선수들 메달에 도전하고 있는데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성영 기자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